이스라엘이 최근 한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군사경제 협력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과 프랑스를 뒤로하고 새로운 전략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군사동맹 그리고 프랑스와의 방산기술 협력에 깊이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이라는 선택지를 꺼내 들었다는 건 단순한 무역계약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파트너 다변화라는 전략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빠르게 변하고 중동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한국과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는 판단이었죠. 그 과정에서 한국이 부상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이미 전쟁을 겪고도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한 놀라운 회복력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경험과 정신력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둘째,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최첨단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K-방산이라 불리는 자주포, 전투기, 함정 기술은 실전 경험과 현대 기술이 결합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조건에 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기술력을 갖췄지만 협력 과정에서 정치적 제약과 외교적 부담이 따릅니다. 프랑스 역시 방산 계약을 체결할 때 자국의 이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실용적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자주성과 기술 독립을 유지하려는 목표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최근 양국은 방산 분야뿐 아니라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이스라엘의 첨단 산업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로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두 나라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미래 산업 동반자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국을 선택한 소식은 중동 주변국들에게도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아시아의 제조국이 아니라 세계 전략 지형을 바꾸는 핵심 국가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게 또 하나의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결정은 단순히 한 나라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누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죠. 그리고 그 답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국을 새로운 전략 파트너로 공식 선언하자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즉각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스라엘 정부의 배경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은 단순한 군수계약 차원을 넘어 미국의 중동 전략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중동에서의 핵심 우방으로 두고 무기 공급과 정보 공유, 기술 이전을 통해 긴밀히 묶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틈새에 한국이 들어온다는 건 영향력의 일부를 나누는 결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즉시 이를 다뤘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매체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해석했고, 진보 성향 매체는 한국이 새로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정치권에서는 우려가 더 컸습니다. 특히 군수 시장의 파이가 줄어들고 첨단 기술이 한국과 공유됨으로써 미국의 독점적 위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반응도 복잡했습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군사장비와 기술을 공급하며 유럽 내 주요 파트너로 자리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계약 규모가 줄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 방산 전문가는 프랑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가격 경쟁력과 납기 준수 능력이 뛰어나고 기술 수준마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 흐름을 막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이스라엘은 단순히 무기 거래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공동 연구개발팀을 구성해 차세대 전투체계와 사이버 방어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무기 운용 알고리즘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는 이스라엘이 강점을 가진 영역이고 인공지능 반도체는 한국의 주특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세계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강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중동 주변국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까지 가세하면서 K-방산 연합이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중동 외교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복잡한 외교 퍼즐을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선택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전략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한가운데에는 변화에 적응하는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맞잡자 가장 먼저 가시화된 것은 공동방위기술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두 나라는 기존 무기 거래를 넘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 차세대 무기 체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하이브리드 전투 시스템입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 전자광학 장비와 레이더 기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드론 미사일 요격 기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전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사이버 방어 통합 플랫폼입니다. 최근 전쟁은 총과 포만으로 치르지 않습니다. 전력망 마비, 통신망 교란, 금융 시스템 해킹 같은 비대칭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한국은 반도체와 서버 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역량에서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두 나라가 함께 만든 플랫폼은 군사뿐 아니라 금융, 에너지, 교통 등 국가 기반 시설 전반을 방어하는 디지털 방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 병사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단순히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장에서 병사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량화 소재와 전자장비 기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전 전투 데이터와 전술 체계가 결합되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자가 거의 없는 독창적인 솔루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중동과 아시아의 군사 균형에도 변화를 불러옵니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이미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이 긴장감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함께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 무기 공급국에서 군사기술 허브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시아에서도 반향이 큽니다. 특히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 모델을 주목하며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도 이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의 협력은 기존 무기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프로젝트들은 단기적인 계약 실적을 넘어 미래의 전쟁 양식을 재정의하는 시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과 이스라엘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기술 외교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하이브리드 전투 시스템의 실전 배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무기보다 30% 빠른 반응 속도와 40% 향상된 명중률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한국형 전자광학 장비가 목표물을 포착하자 이스라엘의 요격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응하는 과정이 단 몇 초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기술이 시범 운용된 훈련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 군사 전문 채널들이 이를 분석하며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방어 통합 플랫폼의 상용화입니다. 이 플랫폼은 단순히 군사 네트워크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력 망수자원 관리 시스템 금융 데이터베이스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공격을 차단했습니다. 6개월 전 모 중동 국가의 원자력 발전소 제어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이 플랫폼이 침입을 탐지하고 2초 만에 모든 연결을 차단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해당 국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이스라엘이 만든 시스템 덕분에 재앙을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성과는 미래 병사 프로그램의 첫 번째 배치입니다. 가벼운 방탄복, 체력 보조 외골격 장치, 그리고 실시간 전술 정보 표시 헬멧이 결합된 이 장비는 병사의 생존율을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미군 일부 부대가 시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언론은 이제 한국과 이스라엘이 기술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사회의 군사외교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먼저 중동에서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동시에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미국과 러시아에 의존하던 국가들이 새로운 선택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방산 협력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유럽 일부 국가들도 미국산 무기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며 구매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불가피하게 견제도 따랐습니다. 미국은 자국 방산업계의 피해를 우려하며 한국과 이스라엘의 기술 공유 범위에 제한을 두려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중동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자국 무기의 가격을 인하하고 일부 기술을 공개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흐름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신뢰와 실용이라는 새로운 외교 모델을 보여주었고, 이는 다른 나라들에도 매력적인 대안이 되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의 영향을 받는 국가가 아니라 판을 흔드는 주도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동맹이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동맹은 이제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선 새로운 국제관계의 표본이 되고 있었습니다. 양국은 이미 수십 개의 공동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기술경제 외교 전방위에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K-I 모델이라 부르며 기존의 패권 중심 질서 속에서 중견국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의 뒤에는 분명한 위험 요소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과 프랑스 등 기존 우방국과의 관계 조율입니다. 양국은 새로운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강대국과의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복잡한 외교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조금만 균형이 깨져도 경제 제재나 기술 이전 제한 같은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유출과 모방의 위험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양국의 기술을 노리는 산업 스파이 활동도 더욱 치밀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아시아 국가와 유럽 방산 업체들이 공동 개발 자료를 해킹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급변하는 국제 정세입니다. 중동의 안보 상황, 동북아의 군사 긴장, 그리고 미중 갈등은 언제든 양국의 전략 계획에 변수를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 또한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 동맹을 통해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까지 방산 시장을 넓히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민간 기술 수출도 동시에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자국의 방산 사이버 기술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동맹은 양국의 힘을 합쳐 새로운 산업 표준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무인 전투기, 우주감시 시스템, 양자 암호 통신망 같은 미래형 프로젝트가 이미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이제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기술력 있는 제조국, 이스라엘은 중동의 군사 강국으로만 인식됐지만 지금은 두 나라 모두 국제 질서를 바꾸는 설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경쟁과 견제가 계속될 것이고 예기치 못한 정치-경제적 파고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번 동맹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서로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신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야말로 변덕스러운 국제 무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는 이제 각자의 강점을 넘어
함께라면 더 먼 미래까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 항로의 끝에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세계 질서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0년이 지난 후 세계 군사경제 지형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동맹 초창기부터 계획했던 차세대 무인 전투체계를 완성해 세계 시장에 공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투기와 드론, 지상 자유 전투 차량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 실시간 전술을 수행하는 통합 플랫폼이었고, 이는 기존 군사 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이스라엘이 만든 전투체계는 21세기판 핵무기와 맞먹는 전략적 영향력을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두 나라는 군수기술을 민간 산업에 적극적으로 이전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 진단 시스템, 초고속 양자 암호 통신망,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이 전 세계에 수출되면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기술 강국을 넘어 미래 산업 표준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한이스라엘 모델을 참고해 자국의 중견국 외교 전략을 재정비했습니다. 특히 중동과 아시아 일부 국가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라는 전통적 강대국 중심 외교에서 벗어난 다극화된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늘 마찰을 동반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며 양국의 첨단 무기 수출에 비공식 압박을 가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동맹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자국의 기술 개발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이스라엘은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양국 정상은 직접 회담을 열어 공동 대응 전략을 세웠고,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에서도 동등한 파트너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런 신뢰 구조 덕분에 외부 압박에도 동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은 양국 국민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서로의 나라를 잘 몰랐던 시민들이 이제는 교육문화 교류 프로그램, 공동영화 제작,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됐습니다. 한이스라엘 동맹은 단순한 국제정치 뉴스의 한 줄이 아니라 두 나라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든 현실이 된 것입니다. 결국 10년 후에 세상은 한이스라엘이 보여준 실용과 신뢰의 동맹 모델이 새로운 국제 질서의 기초가 된 시대였습니다. 각국은 이제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미래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모범 답안은 여전히 두 나라의 이름과 함께 불리고 있었습니다. 한이스라엘 동맹이 군사와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뒤흔든 지 15년, 양국은 또 한 번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돈과 금융망을 무기로 한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이름하여 7뱅크스 프로젝트. 한국과 이스라엘은 세계 각 대륙의 전략 거점 7곳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은행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은행들은 단순한 상업금융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블록체인 기반 국제결제망, 양자 암호화 송금 시스템, 그리고 국가 간 긴급 금융지원 체계를 동시에 갖춘 미래형 금융 허브였습니다. 첫 번째 은행은 서울에 세워졌습니다. 아시아 금융 허브이자 기술 개발의 심장 역할을 맡은 이곳은 전 세계 거래 데이터와 AI 금융 분석 시스템을 총괄했습니다. 두 번째는 텔아비브에 위치했습니다. 중동과 유럽 시장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사이버 보안과 금융 해킹 대응의 본거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싱가포르, 네 번째는 프랑크푸르트, 다섯 번째는 뉴델리, 여섯 번째는 나이로비,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상파울루에 자리했습니다. 각 은행은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며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는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7뱅크스의 핵심은 기존 국제금융 질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결제망을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달러나 유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디지털 통화와 실시간 환율 변환 시스템을 통해 국가 간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제재에 취약했던 중소국가들이 새로운 금융 생태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미국과 유럽의 금융 패권에 도전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칠뱅크스가 자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친다며 경고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참여국에 대한 관세와 무역 장벽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던 국가들은 이전보다 30% 이상 저렴한 수수료, 신속한 결제, 그리고 사이버 보안의 안전성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은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무역을 할 수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은행을 단순히 돈이 오가는 창구가 아니라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도구로 설계했습니다. 각 은행에는 국제분쟁조정기구, 재난대응 긴급자금센터,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 플랫폼까지 함께 운영되었습니다. 덕분에 칠뱅크스는 단순한 금융연합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군사에서 시작된 동맹이 결국 세계 금융의 중심까지 장악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에는 여전히 한국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이름이 굳게 새겨져 있었습니다.